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이미 몇 차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정말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현대의학적 방법으로는 치료법이 없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가면역 질환, 이것을 방치하면요, 암으로도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 분명히 눈치채셨을 겁니다. 내 몸의 정상세포를 도대체 내 몸의 면역체계가 공격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방치하면 이게 잘못되면 암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병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가면역 질환과 암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건강에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가면역 질환이 암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전에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기본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자가면역 질환은 염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항염증 치료제예요.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기능의학에서 보는 관점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우선하고 몸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를 기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겼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항염증 치료제도 엔세이드, 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것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을 뜻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부프로펜 이런 게 있죠. 브루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 가지는 일반적인 주요 원인 5가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장누수 증후군 요겁니다. 면역 체계의 80%가 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장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소 노출입니다. 중금속, 곰팡이 독소, 환경 독소 같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체의 해독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만성 감염입니다.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감염은 자가 면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감염의 대부분은 몇 년 동안 몸에서 잠복 상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식품 민감성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데 먹는 것에 따라 건강이 좌우될 수 있죠. 글루텐, 유제품, 설탕은 가장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과 관련된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은 치료에서 중요한 과정이죠. 다섯 번째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 살면서 보편적이긴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유발과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며 신체의 치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 심호흡,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명상 등을 통해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가 면역 질환의 유형과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 면역 질환과 암 사이의 연관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과 폐암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 관절이 변형된 이런 모습이 보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흡연은 했지만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40%더 높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만성염증이 그 이유로 보이거든요. 흡연한 사람들은 관절염과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쇼그렌 증후군과 림프종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림프종에 걸릴 위험이 7에서 19배 더 높고 특히
침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는 쇼그렌 증후군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샘이, 침샘 같은 경우 이렇게 공격받아서 샘이 마르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혈관염과 방광암 이 관계인데요. 혈관염이 심한 경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이거 상표명으로 사이톡산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런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방광 및 기타 암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억제제인데요. 놀랍게도 IARC라고 하면은 국제적인 암 연구기관, WHO 산하기관이죠. 여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죠. 혈관염 환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요거를 사용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질병 자체나 사용한 약물로 인해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림프종 이런 사례가 있고요. 경피증을 동반한 폐암, 피부 근염과 유방암, 난소암, 폐암 및 여러 암, 건선과 여러 유형의 암뿐만 아니라 비흑색종 피부암 등의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일부 약물은 관련 암 위험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암 위험이 20%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환자 1000명이나 500명 중 1명 정도의 비율이므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잠재적인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비하여 약물 사용 필요성의 균형을 신중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휴선의 류마티스 센터에서는 권장한 대로 약을 사용하고 예정된 의사의 약속을 따라가야 자가 면역 질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 암과 관련한 예를 들었던 것에 대해 어차피 치료는 병원에 맡겨야 할 테니까 우리 자신이 대응할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대응의 기본은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금연이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곡물과 과일, 채소가 풍부한 항염증 식단, 버섯과 감귤류를 포함하고 붉은 육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커큐민이 들어있는 강황도 추천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오메가3를 강조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므로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적절한 비율이 1대4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넘어 보통 1대20 정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충제로 종합 영양제를 바탕으로 해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와 함께 비타민 DK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미네랄로는 뼈에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면역에 중요한 아연, 셀레늄 이런 보충이 필요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중 몇 가지가 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밝히지 못한 많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암과 관련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주요한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체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KNL 기능의학 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관련한 그리고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싶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관련한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